안녕하세요. 닥터유철 신효철 원장입니다. 이전에 이마, 미간, 눈가 이 3대 주름 보톡스 시술 부위 중에서 이마 보톡스의 부작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미간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톡스를 맞고 인상이 사나워진 적이 있다, 혹은 누가 보톡스를 맞고 인상이 사나워진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서 나는 보톡스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흔히 이 사무라이 눈썹, 갈매기 눈썹이라고도 부르고 요새는 앵그리 버드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마나 미간 보톡스 시술 이후에 이렇게 눈썹 바깥쪽이 올라가는 증상인데, 이건 눈썹을 들어 올릴 때 쓰는 전두근이 이 바깥쪽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마나 미간 보톡스 시술 이후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마 근육이 이 바깥쪽만 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무조건 이마 보톡스를 잘못 맞아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미간 보톡스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마 보톡스는 의도적으로 이 바깥쪽 근육을 제외하고 시술을 가운데에만 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이 전두근 전체에 골고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간 보톡스를 하면 왜 눈썹 바깥쪽이 올라갈까요? 이 미간 보톡스의 시술 부위는 콧등에 가로주름을 만드는 비근근과 이 미간에 세로주름을 만드는 추미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문제는 이 추미근이라는 근육은 눈썹을 들어 올릴 때 쓰는 전두근의 아래쪽과 위치가 비슷해서 이 추미근에 놓은 보톡스가 가까이 있던 내축 전두근에도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미간 보톡스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 이 외측 전두근이 상대적으로 힘이 더 들어가면서 눈썹 바깥쪽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마 근육에 의존해서 눈을 뜨거나 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미간에만 보톡스를 맞으면 인상이 사나워지는 이 사무라이 눈썹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 이마 보톡스를 같이 하거나 이 바깥쪽 눈썹 위에만 추가적으로 시술을 해서 개선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이 눈썹이 처지고 눈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와 미간 보톡스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쉬운 시술이지만 다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윗 눈꺼풀에는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쓰는 근육이 있는데요.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이 보톡스가 눈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눈꺼풀 올림근에 퍼져서 안검하수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간 보톡스를 어지간히 잘못 놓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눈꺼풀 올림근에 퍼져서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미간 보톡스 시술 부위에 함께 있던 이 눈썹을 들어 올릴 때 쓰는 전두근에 보톡스가 작용을 하면서 눈썹을 들어 올리는 힘이 빠지면서 오는 눈썹 하수로 인한 눈꺼풀 처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눈꺼풀 올림근이 마비가 되면서 눈이 감기는 거랑 이 눈썹이 처지면서 눈을 뜨기 불편한 건 감별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보기에도 많이 다른 증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미간 보톡스 시술 자체가 훨씬 더 섬세하게 진행이 돼야 하고요. 내가 지금 미간 보톡스 자체를 해도 되는 건지, 시술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를 미리 충분히 안내를 받으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마 보톡스 부작용에 이어서 미간 보톡스 부작용으로 인상이 사나워지고 눈꺼풀이 처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름 보톡스는 어느 병원에서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술인 만큼 이 시술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보톡스 시술이라 하더라도 내 현재 상태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에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 닥터유철 신효철 원장이었습니다.